오늘 이 시간은요.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이사님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리와 제리와 젤입니다. 아우 그래요. 오늘 우리 PD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다 하셨네요. 금리 상승, 달러원 환율 급등, 외국발 리스크에다가 부동산 PF 부실. 어제도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또 뭐 각도기님도 나오시고 뭐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혼돈의 정치 투자할 곳은 있나? 이 와중에 투자할 곳이 있는지 오늘 염 이사께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NDF 시세가 지금까지 현재 우리 1,442원이었는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고점이 지금 43원을 넘고 달러엔 환율은 뭐 105엔 넘었나 싶었더니 지금 106엔도 지금 뚫을 기세고 영국이 또 리즈 트러스 총리가 뭐 사임을 해도 그래도 지금 막 12bp 뭐 이런 식으로 국채 수익률이 막 오르고 그러네요. 시장은 막 어수선하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 계신 우리 저 애청자분들은 아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데 참 그래도 우리 염 이사님께서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한번 주시고 또 우리 김 대표는 마지막에 저는 오늘 적기만 할 겁니다. 기사님 적어주신 얘기하시는 거 다 적을 겁니다. 필기 모드인가요? 열심히 듣고 거기서 어디 투자할 곳이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종목 하나 주세요. 정말 리딩 방법은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안 통합니다. 이제. 네. 제목을 성장하는 산업 찾기 해오셨네요, 염 이사님. 네. 그러니까 저번 2달 전이었죠.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그 이제 오늘도 좀 자료를 준비해갖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시장을 뭐 맞출 재주도 없고 사실 너무 어렵죠. 사실 뭐 지금 주식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 정도 바닥 같은데도 못 가니까요. 아예 뭐 힘도 없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이 국내 PF라든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계된 기업들은요 일단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오늘 사실 주식시장이 별로 안 빠졌잖아요. 예. 근데 하락 종목이 2,000개예요. 그렇죠. 지수는 5포인트 남짓인데 네, 종목이 약보합인데 2,000개가 2,000개 빠졌다고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부터 수출 대형주는 버텨요. 플러스 났어요 오늘 오히려. 근데 이제 내수랑 관련된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이거 신용이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약간 이게 신용에? 왜냐면 그쵸. 지금 이게 레고랜드가 써올린 뭐 누가 제목 달았던데 작은 공이라고 레고랜드 그거 이제 강원도에서 지급보정 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렸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줄이 다른 데도 다 막혀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뉴스 보니까 지금 둔촌주공도 네. PF 그 차원이 안 돼가지고 방금 보니까 속보 아니 뭐 떴더라고. 공사 재개했다는 했는데 뉴스 나온 지가 단계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PF를 이제 건설사가 떠안기로 했나 봐요. 한 7천억 네.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 굉장히 알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사업장에. 그런데마저도 이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 것도 좀 약간 그런 영향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들은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식시장은 또 그런 산업을 또 찾아서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갓헌터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네. 지수는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종목은 정말 바닥인 거 많거든. 네, 많이 있죠. 네. 싼 게 널렸죠. 열렸는데 열렸는데. 네. 유동성이 못 들어가니까 아. 이게 쉽게는 못 가더라고요. 사고 싶지가 않아요. 사면 물리. 사면 사는 순간 한 5%는 물리겠지. 진짜 물려요. 진짜 물려요. 네. 그리고 물리고 있다가 아유 진짜 잘못했네 싶어서 손절하려고 보면 더 밀려요.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한 2, 3일 만에 10% 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런 장인데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승현 건님도 벌써 다 이 빅픽처를 보고 주식 판 다음에 현금으로 딱 그러셨어요? 그것도 이 고금리에 예금에 딱 들어가 계신 이 말씀을 안 해도 와 진짜 현모양처. 진짜 그 운이 테슬라 좋았습니다. 테슬라 아직 들고 있었으면 후달후달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운 좋게 적절한 시점에 나왔던 것 같아요. 원래 주식이 네. 운칠복삼이야. 그런가 봐요. 아무리 매매 이거 해봐야 뭐합니까? 기삼도 아니고 복삼이요. 운칠복삼. 복은 운칠복삼.
근데 여미사님 프레젠테이션 듣기 전에 도저히 나 궁금해서 내가 강의가 안 들어올 것 같아가. 네. 오늘 자셨어? 죽으셨나요? 아니 오늘 매매해서 좀 매매. 자셨냐고. 오늘은 어. 딱 하나 했습니다. 하나? 한 번만. 예. 한 번만. 한 번만 매매하고 어. 장 돌아가는 거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은 들어오는데 대형주만 받치고 나머지는 그냥 벌써 이게 장중이 코스닥하고 반대로 가더라고요. 움직임이. 그래서 그거 보고 오늘 딱 잘못하면 물리겠다 싶어서 그냥 딱 하나 그것만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끝내셨어요. 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수익이 나셨다는 거예요? 안 나셨다는 거예요? 약간 요 국감에서 내가 국감에서 공격수가 두 분이 피감기가 답변하듯이 하는데 본질은 피해가고. 아니 수익이 났다. 자셨냐고. 의자 가지고 이쪽 옆으로 가야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사님이 적응이 여기 분위기 돼요? 벌써 적응하셨어요. 와. 빠른 적응. 아이고. 네. 딱 종목은 신흥 SEC였습니다. 신흥? 네. 그거 오늘 좋았지 않았어요? 종가가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네, 중간에 고가까지 못 먹고 중간에 나왔던 얘기구나. 그건데. 픽토리에 비해죠. 오케이. 그래 갑시다. 진도나 네. 갑시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당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이제 큰 좀 트렌드를 좀 한번 네. 보고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선엽 부장님이 요즘에 이런 좀 비슷한 얘기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이선엽 부장님도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에 좀 뭔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게 GDP 아마 이 공식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출,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지출 이 네 개 다 더한 건데 근데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게 다 안 돼요, 지금. GDP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여기 보면 수출에서 수입 빼면은 순수출이 플러스인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입 적자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수출도 둔화되는데 달러는 강하다 보니까 수입은 또 증가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라서 어쩔 수 없고 민간 소비가 될 턱이 없죠,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인데 네. 지금 이자 갚느라 또 사실 소비 줄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소비가 늘고 싶어도 늘 수도 없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도 정책 자체가 소비 줄이는 정책이에요, 지금. 네, 금리 올려가지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라도 좀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지금 뭐 감산 얘기 나오고 또 거기다가 재고 증가하니까 뭐 해고 얘기도 나오고 얼마 전에 푸르밀도 좀 이게 굉장히 좀 놀랐어요. 푸르밀이라는 기업도 갑자기 그냥 뭐 이렇게 문자로 뭐 통보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 롯데 제과가 롯데푸드 합병하면서 그 과정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문자로 좀 해고 고용을 통지가 줄이죠. 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점심 시간에 뭘 이렇게 해고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당당하죠.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뭐 민간 기업들도 사실 좀 여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정부가 사실 이제 돈을 좀 풀어주면 좋은데 옛날엔 이게 됐었잖아요. 지금 트러스 총리가 이거 하다가 지금 이제 본인 이제 못 뽑고 나갔죠. 뭐냐면 정부도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긴축 재정으로 다 가다 보니까 GDP를 올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근데 어쨌든 정치인들은 무조건 GDP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올려야 돼요. 이게 자기 이제 정치 생명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 두 개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 앞쪽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사람들이 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럴 지금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의도한 거는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민간 기업 투자를 좀 유도를 하자. 이건 것 같고 그러면 정부가 좀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정부가 돈 쓰기 어려우니까 야 너네가 좀 써.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세금 깎아줄게. 세액 공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그 조지아 공장에 7.8조를 투자를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2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5조를 미국에 세액 공제 받아요. 조지아주에서 한 2조 받고 예. 또 이번에 법안에 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은 그러면 이렇게 세액 공제 해주면 자기가 투자하려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인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뭐 반도체 뭐 소부장 뭐 세액 공제 해주겠다 투자하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결국엔 정부에서 직접 돈 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GDP를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간 기업들이 아무데나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정부가 찍어주죠, 사실은. 몇몇 섹터를 찍어줬어요. 특히 미국은 뭘 찍어줬냐? 반도체. 일단 찍어줬죠, 사실은. 그리고 배터리, 여기 전기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태양광.
이쪽은 이제 미국에서 다 찍어준 거고 저 네옴시티는 이제 중동에서 찍어준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뭐 다음 달에 간다고 하는데 아무튼 네옴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5G는 이쪽은 어디냐면 이제 인도에서 지금 상용화가 시작이 됐대요 5G가. 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죠 정부 주도하에. 또 LNG는 아시겠지만 유럽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주도를 해서 거기 터미널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옛날에는 이 소비나 이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GDP를 올리는 그런 정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또 물가가 자극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투자를 해서 GDP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공급 부족 상태잖아요. 사실은 그쵸. 물가 올라갔던 거. 이 공장 지으면 일단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도 약간의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이 GDP는 어쨌든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GDP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에 이제 중국이 좀 빠져야 된다는 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미국이 뭐 제조 붕을 한다거나 유럽이 할 때 그 중심에 이제 중국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갖고 왔지만 트럼프 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예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처음 이제 집권을 했을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중국몽이라고 그랬어요. 난 중국몽 한다. 중국몽은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태평양을 중간에 두고 이쪽은 우리가 갖고 이쪽은 미국이 가져라. 이제 두 강끼리 그냥 패권 경쟁하자. 예. 이걸 선언한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 듣고 충격받아 버렸죠, 사실. 그렇죠. 사실 이제 중국을 키워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앞서 우리가 그 한번 공부를 해보면 옛날에 덩샤오핑부터 시작하면 좀 얘기가 길긴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도광양해라고 좀 기억나세요? 아니. 그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칼을 멀리 가는 거예요. 어. 안 보이게. 이제 도광양해가 이제 미국이 눈에 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덩샤오핑이 뭐라 그랬냐면 칼을 몰래 갈아야 된다. 우리는 절대 미국 눈밖에 나면 안 된다. 어. 2050년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네. 말씀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지금 Let's Party Like It's 1793년이잖아요. 이때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레츠팟.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 자기가 황제 되겠다는 거예요. 1793년이면은 청나라 청- 때인가요? 네, 청나라. 내가 황제 그때처럼. 되겠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는 얘기죠. 그냥 뭐 독재자죠, 아, 사실은.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고 이번에 3연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에서 좀 만든 건데 결국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우습게 본 거죠, 사실.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미국을 그렇죠. 굉장히 우습게 봤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 갈등이 시작된 게 이제 트럼프 때부터 표면화된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됐는데도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계속 중국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공급망 재편한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하는데 동맹국끼리 가자. 요게 이제 하나의 지금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헨리 키신저 이분이 이제 뭐라고 예전에 이제 그 국무장관 하시던 분인데 미국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핵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가지고 뭐 한 해 만에 뭐 그러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가져가야 미중 패권 전쟁 승패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왜 저는 이걸 듣고 이해가 딱 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것 중에 제일 센 게 이거잖아요. 반도체 규제하고 있잖아요. 절대 못 만들게 해요. 지금 엔비디아까지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금지 들어갔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지 말래요. 애플이 그래서 양쯔 메모리 그 낸드 받은 거 다 취소시켜 버렸죠. 원래 그 YMTC가 공급하기로 했잖아요. 가격이 20% 싸요. 그럼 기업가 입장에서는 뭐 국적을 떠나서 양쯔 되죠. 메모리 쓸 수 있죠. 싸니까. 성능이 비슷하면. 근데 애플이 갑자기 돌연 우리 안 하겠다. 돌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은 거죠. 불장난하지 마라. 예. 예, 애플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약한 고리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미국이란 나라는 중국을 반도체 못 만들게 하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우리나라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이 반도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진짜 저는 이제 긴장되긴 약간 하네요, 소름 갑자기. 돋아요. 네네네. 솔직히. 아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이 두 기업이 있는데 경쟁자가 떡하니 나타나서 그것도 싼 가격에 풀어버리면 물량을 적자 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나중에 잘못하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강력 반도체 규제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간은 세계화 시대에 살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쪽에 살면서 저물가에 뭐 축복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여기 효율성 써 있지만 도요타 시대였죠. 도요타가 적시 생산의 강자잖아요. 재고를 안 가져가요. 근데 이것도 끝났어요. 이젠 재고를 가져가야 돼요. 공급망 이슈도 한번 우리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맹국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네.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유리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국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만 정도 같아요. 근데 대만도 여기서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요? 중국. 아니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만 한번 갔다가 어,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이. 이제 대놓고 간 것 같거든요. 네네. 중국이 이제 열받아. 이건 중국이 뭐 어떡하겠어요. 미국을 칠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시진핑도 대만 무력 통일하겠다고 얘기해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무슨 얘기냐면 TSMC 공장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옛날에 우리 외국인들이 항상 미사일 발사하면 한 10년 전에 난리 네. 났었잖아요. 막 주식시장 폭락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좀 크게 대수롭게 생각은 안 했잖아요. 사실 이제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너무 나오니까. 자주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대만을 보는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TSMC. 그리고 애플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TSMC가 이거 안 만들어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폰에 TSMC가 만든 것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애플 입장에서도 이원화해야 돼요. 근데 TSMC 대처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5나노 들어가죠? 아니 삼성 지금 3나노 시작했죠. 아니 그러니까 애플 쪽에요. 아니 지금 TSMC. 4나노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나노까지요? 이번에 근데 3나노를 요청을 했는데 TSMC가 안 되나 봐요. 지금 거기도 3나노가. 수율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 만들어요. 우린 만들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TSMC는 아예 못 만들고 아직. 아예 못 만들고. 근데 삼성은 만들었어요. 그 중국 고객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수율도 괜찮고. 수율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직은. 네. 근데 이제 TSMC보다는 좀 앞섰다는 얘기죠. 어. 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발생을 자꾸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그 TSMC에 이제 몰빵했던 기업들이 좀 이원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공급망 재편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네. 지금 물가 이렇게 쭉 올라온 게 러시아와 관련된 뭐 전쟁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재편되는 과정에서 누가 싸게 공급을 해줘야 될 예전에 중국이 하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을 이제 제껴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저가에 공급하던 중국의 역할을 하는 제조업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여미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인건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급의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은 아니에요. 이 정도쯤 되는데 이거 가지고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나 뭐 이런 나라들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정도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물가가 쉽게 안 꺾입니다. 이게 하나의 또 약점.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는 뭐 인도를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네. 인도가 좀 중국을 대체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있어요. 인구도 똑같고. 그리고 요즘에 인도가 친미로 약간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줄타다가 맞아요. 미국 쪽으로 좀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조짐이 최근에 있었나요? 네,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이제 인도가. 그 국경에서 막 싸우고 막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앱은 이제 다 삭제시킵니다. 정부에서 아예. 그러다 보니까 아, 정부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우리로 게임물 등급위원회 같은 이런 쪽에서 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다 네, 삭제시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 기업들도 괜히 오명 쓰여가지고 같이 합작해서 들어갔는데 그 배그죠, 그 펍지 이쪽에서 그
그 분명히 지난번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냥 실수로 이거 중국 업체랑 같이 텐센트랑 같이 들어왔네 그래서 삭제된 맞아요. 예. 적도 그 있었거든요. 게임 삭제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다시 풀렸죠. 한 일주일인가 안에 풀렸는데 결론은 만약에 인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죠. 그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릴 그렇죠. 것 같아요. 이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고물가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2% 가긴 쉽지는 않아요. 사실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런 환경이면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무시하고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도 나와 있지만 B2C라 그러죠. 소비재 기업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아디다스 그 독일의 아디다스가 지금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나이키도 지금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이키는 충성 고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키마저도 지금 이 재고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재고 2개 빼드렸는데 어허허. 운동화 2켤레 사왔는데 현금 현모양처는 그러시죠. 보탬이 좀 안 됐으려나. 저 하나만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나이스, 나이키. 나이키. 네, 나이스 말고. 네, 나이스 말고. 네네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나이키나 애플은 버텨주겠죠. 브랜드가. 근데 그 외에 좀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거기다 요즘에 소비도 뭐 그 이승희 아나운서가 더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파편화돼 있어요. 요새 무지출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뭐라고? 무지출 챌린지라고. 무지출.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쓰고 돈 한 푼도 안 쓰- 무지출 네, 챌린지. 네. 챌린지. 쓰지 말아보자. 어. 네, 무지성이 아니고 무지출. 지출을 안 한다. 아니 내가 아까 요 앞에 슬라이드 잠깐만 한번 보고 갈시다. 앞에. 예. 헨리 키신저 저 우리 여미사께서 저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키신저옹이 1923년생이에요. 1923년생이면 지금 올해가 22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99세, 만으로 98세예요. 2년만 더 버티시면 이제 만으로 100수를 채우는데 저 사진 보고 지금 저렇게 젊은 부인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키신저. 나이 오래되시면.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절이죠. 저기서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 키신종은 저런 것도 AI도 알고 하시는데 나는 게임도 모르고 걸그룹 이름도 모른다고 얼마나 매주 그러셨어요? 이틀씩 아니, 뭐 제가 그럴 수도 많은 있죠. 정보를 왜 드린 아니, 거죠. 왜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절대 무시가 아닙니다. 네.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좀 도와드려요, 대표님? 조금만 더 이렇게. 이거 좀 도와드려요? 네, 예. 알겠어. 무지출 챌린지 예. 무지출 그동안 챌린지. 나왔던 포인트. 그거 갖다 나 무지출 챌린지 하니까 못 알아듣지. 오케이 네. 갑시다. 그게 이제 무지출 챌린지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럼 돈을 안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돈을 아끼는 건 아끼는데 박재범 소주는 또 사 먹어요. 10,000원 주고 원소주. 원소주. 그저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좀 이제 그럴 것 MZ 같아요. 세대 분들 보면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저게 이 소비 문화가 잘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좋아하는 건 네. 아낌없이 쓴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나 돈 안 아낀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이제 매스 브랜드라 그러죠. 이 대중적인 브랜드 만드는 회사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요새 하이트젤로 주가가 그래서 빠져요. 하이트젤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하이트질러. 이게 대중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편의점을 가면 수제 맥주부터 해고 요새는 또 무슨 버터 맥주인가요? 이런 게 유행을 하니까 네, 네. 이제 테라라든가 참이슬 이런 게 예전보다 선택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대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B2C가 지금 점점 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가도 오르고 금리 오르고 소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좀 뭐 적어도 내년까지 한번 좀 투자를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B2B 쪽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B2B라는 게 이제 기업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이쪽은 리튬. 요게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기업체에 납품을 하잖아요. 투자를 할 때, 기업이 투자할 때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찾는 게 좀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고 리튬 호수 저기 여모라 그러죠. 오른쪽 밑에 네. 저게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예요, 호수라고요? 호수예요. 그거 다 연블리님 겁니다. 그러면 호수물 안에 리튬이 있어요? 네, 리튬 그거를 이제 왜 아무도 듣지 않고 긁어가지고 지나가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즘에 요즘에 드립하셨는데 아닙니다. 한 번씩 저렇게 무시해줘야 돼. 꿋꿋하게 갑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리튬 값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네. 이게 배터리에 들어가다 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이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미국이 탈중국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게 유럽이 왜 그러냐면 러시아에 당해버렸거든요. 특히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거의 100% 의존하다가 이번에 이제 엄청난 교훈을 얻었죠. 근데 유럽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되게 친하고요. 이 제조업 기반들이 중국에 의존도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뉴스를 여기 연합뉴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네. 다른 데 안 찾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자분도 뭐 얘기했지만 여기 EU 정상회담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시진핑 장기 집권에 대해서 좀 강경론이 좀 고개를 들고 있대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미셸 의장도 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원래 나토도 예전에 뭐 러시아나 중국을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안 했는데 거의 적대국으로 그냥 직접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EU가 중국을 전면적 이제 경쟁자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마련할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공급망을 빼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 한 번에 못 빼요. 근데 이게 진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치를 알아야 되는 게요. 지금 정치를 모르면 주식 투자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정치 논리로 너무 많이 움직여요. 네.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탈중국 좀 가능성이 있고 그럼 유럽에서도 결국에 대체제를 좀 찾겠죠. 그게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러시아산 가스 다 야매로 쓴다던데.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오거든요. 저희- 승희 씨 그 네네. 정확하게 표준으로 방송 용어로 야매 야매 몰래 아니에요? 몰래가 야매인가? 암암리에 암암리에. 키신저 마음에 세대입니다. 드십니까? 키신저 세대. 아, 야매. 쿠션 한번 먹고 예? 쿠션 한번 먹고 들어온다 이러면 되나? 야매 야, 그 또 당구 용어 막 그런 거 쓰시려고 하는 거죠? 예. 야매. 어둠의 경로로 야매란 용어 오랜만에 들어요. 저는 가끔 들어요. 옆에서 이렇게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아주 친근한 단어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검색합니다. 확실히 예. 그 이승희 아나운서가 그 암암리라고 했잖아요. 표현 네. 이제 비슷한 표현인데 야매라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훨씬 고품격. 와닿는다. 뭔가 좀 임팩트가 그렇죠, 그렇죠. 오늘 약간 2대2인가요? 아니, 뭔가 좀 임팩트가 있어요 이게. 고품격과 야매. 그쵸. 아유, 그나저나 우리 진짜 승희 씨가 우리 화금 순서에 이 코너에 투입된 게 얼마나 다행이고지 몰라요. 프로의 격이 얼마나 올라간지 몰라. 아우. 아 맞아 예전에는 맞아요. 저희 진짜 이제 세 명이서 좀 했었잖아요. 천박했잖아요. 아니. 그죠? 아니 그래도 시원하게 해주시면 이제 제가 마음을 이렇게 딱 어루만져 주시면 제가 이렇게 잠깐 정도는 이렇게 살살 한 시원함이었죠. 살살 네네네 그래도 우리 열미사도 내공 있으셔. 이쯤 되면 좀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진도를 쫙쫙 어우. 빼시네. 네네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아니 없어. 오늘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야죠. 정하실 때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오 저기 오자 나왔다. 어디 옷자 나왔나? 어디요? 리로케이션 같으면 L 아닌가? R이 아니고. 아 맞다. 아, 맞다. 그죠? 역시. 어. 그렇지. 아. 이 나이 돼봐. 오자 탈자밖에 안 보여. 내용은 잘 몰라. 네. 정확히 정보만 아시네. 잘 보세요. 저런 거. 잘 들었습니다. 리로케이션. 네. 오케이. 아 제가 영어가 좀 짧아서. 근데 이제는 좀 업종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미국과 중국 뭐 EU 이런 이제 어쨌든 이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업종들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반도체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다른 회사로 가셨죠. 그 옛날에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시던 하나증권의 김경민 연구원이 쓰신 2년 전에 쓰신 자료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딱 맞아요, 이게. 이 로케이션이 뭐냐면 이제 약간 옮긴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역을 약간 재편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 반도체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령 내렸잖아요. 거기서 더 의미 있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1년 시간 줄게.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눈여겨봤어요. 네, 1년 후에는 네. 나도 모르겠다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1년 안에 뭘 하란 얘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빠져나가든가. 데뷔를 해라. 네, 데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최첨단 장비를 수입을 할 수는 있는데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최첨단 장비를 못 쓰고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장은 옛날 공장이 돼서 저사양 제품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로 지금 바꿔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김경민 연구원이 얘기한 게 많아요. 리로케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공장을 옮기든가 아니면 중국을 약간 물량을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데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물론 이제 요거는 뭐 메모리 쪽 얘기지만 오늘 어젠가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어요. 거기서 최지성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10개. 10개 짓겠다. 네. 물론 이제 파운드리 쪽이에요. 그쪽은. 아, 예. 평택과 어디를 얘기했냐면 평택 외에 한 10개 정도 이미 만들어 놨대요. 부지를.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파운드리도요. 중국에다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예전 같으면. 이게 다 관계가 좋았으면.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다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한국 아니면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일본에 갈 수는 없는 거고 대만은 더 위험하죠, 지금.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근데 이제 동남아도 가능한데 동남아는 아직은 인프라가 그렇죠.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전력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전력. 예, 전력된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이걸 넘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투자 기회를 좀 찾아야 될 게 결국에 미국도 반도체 빨리 지으라 이거죠. 네. 그 미국에다가 우리가 세액 공제 다 해줄게. 그렇죠. 요 조건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그 테일러 씨가 양산이 들어간대요. 네. 근데 그 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몇 개 기업을 찍었어요. 찍어서 아예 거기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음.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그쪽에 공장을 지을 때 협력사, 네. 램 리서치. 우리 한국에도 제가 기억나는 회사가 그 코미코, 원익 QNC. 오늘 올랐습니다. 코미코. 아 올랐나요? 네. 그것 때문에 올랐나? 그건 워낙 몰라 거래량이 없어요. 그 네. 회사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코미코도 미국에 법인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리로케이션을 할 때 이 보고서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에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2년 전에. 근데 거기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데 뭐 이분이 성경지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런 이분은 이제 무역 분쟁을 보고 이렇게 좀 쓰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그 당시에. 네. 예.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 갑자기 지금 미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안 좋다 할 게 아니라 이런 리로케이션과 관련해서 소부장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 저 이게 지금 김경민 연구원이라 하셨나요? 네, 저 김경민. 왼쪽 사진. 예. 아 여자분이시구나. 우리 또 대신에 이경민 경기 민감 김경민. 경기 민감 쪽이 왜 많으시네 애널 쪽에. 그래야 반도체를 분석 잘하시죠. 한 몇 달 됐지. 누가요? 한 몇 주째 나와가지고 종목 좀 주석하면은 경민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참. 그러니까. 또 예. 계속 할까요? 예.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혼자 쭉 가시면 됩니다. 소의 불처럼. 안 꼬이네. 한 번쯤 꼬일 줄 알았는데 새로가 안 꼬이네. 그리고 필름이 이제 없으세요? 이건 역시 뭐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뭐 정말 소재주들 오늘도 좋았잖아요. 아까 뭐 신흥 SEC도 뭐 2차 전지 이제 삼성 SDI 관련 기업인데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 이제 K장비 아메리칸들인가 르네상스인데 요거는 사실 이제 답지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미국의 배터리 3사가 우리나라 회사들이 앞으로 1000기가와트 정도 네. 지금 350기가와트인데 엄청난 물량을 생산할 것 같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실적 발표할 때 배터리 없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주가 급락했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배터리가 부족하다. 이제 양산을 해야 돼요. 근데 테슬라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는데 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못 따라갑니다. LG랑 네. 파나소닉한테 봤는데 왜 우리나라 좀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도 좀 눈여겨 봐야 되냐면 미국의 그 공사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생겨요. 우리 한국 이 배터리 3사가 다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단 중국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네, 네. 중국 CATL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막혀버렸어요. 멕시코까지도 가려다 네, 막혔습니다. 멕시코도 북미거든요. 네. IRA 법안에 의하면 아,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미 아니면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이나 광물 소재를 이용한 배터리가 들어가야 보조금을 받아요. 차를 살 때. 그 FTA 체결한 데가 뭐 캐나다, 멕시코 또 어느 정도. 우리 한국도 체결돼 한국도 있고. 있죠. 한국도. 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많은 분들이 일본하고 체결하신 줄 아는데 아, 일본하고는 이거야.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요타하고 LG 엔솔이
배터리 공급할 것 같다.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도요타는 원래 자기가 배터리도 지금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원래 대부분 예상은 파나소닉과 하려고 하는 줄 그렇죠. 알았어요. 일본에 파나소닉이 있잖아요. 배터리 회사 중에. 도요타도 전기차 만듭니까 이제? 만들었어요. 하나 있어요. 근데 인-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하셨어요? 진짜, 네, 진짜 완전 망했어요. 아 그래요? 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뭐냐면 어. 하이브리드 혹시 그쪽은 뭐 하이브리드잖아. 하이브리드의 강자죠. 렉서스 하이브리드 타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네? 타보진 않았어요. 시동은 안 걸어보고 그냥 앉아는 봤어. 그냥 안 타보셨네요. 네. 진짜 전기차 느낌하고 비슷해요. 예. 예,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타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는데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 미국에서 밀릴 것 같아요. 경기 잘 맞아요. 나가면. 네. 안 하면 밀려요. 그렇죠. 아직 마켓시어 글로벌 마켓시어 1위인데 이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짜여진 배터리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데랑 손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본 파나소닉하고 왜 손을 못 잡냐면 혼다도 LG랑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파나소닉 공급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테슬라 되는 것도 바쁜데 파나소닉의 주요 니켈이나 이런 공장들 있죠. 배터리 만들려면 거기 니켈도 들어가야 되고 뭐 양극재도 들어가야 되는데 주요 공장들이 일본에 있어요. 일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TA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일본 공장에서 이게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 혜택을 못 받아요. 보조금을 못 받으면 차가 안 팔립니다. 이건 도요타라고 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글쎄 제 말은 뭘 그렇게 세상을 갖다가 어렵게 사냐고. 언놈은 되고 언놈은 안 되고 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고비용이 나오게 하고 뭐가 자꾸 이렇게 근데 이게 기업하기에 힘들게 하냐고요. 내 그게 말은. 이제 뭐 영어 잘하시니까 어. 그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께 바이든 직접 대통령께 물어보세요. 친서를 보내십시오. 리로케이션 이거 R이 아니고 L입니다.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소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글쎄 맞아요. 좀 정치 좀 잘. 예. 근데 바이든이 그렇게 해요 지금. 결론이 뭐예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 영감님 아니 그래 갑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차도 피해 보고 있잖아요. IRA 법안에 지금 못 맞춰요 현대차도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이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피해를 보지만 이걸 밀어붙이는데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수혜받는 회사가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이에요. 지금 미국에 공급망을 갖춰놨기 때문에. 2차 전지 회사.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 짓는 게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 사실 소재 회사들이 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장비도 좀 보자라는. 근데 장비에서 볼 때 이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 전극 공정 배터리 장비를 좀 보세요. 장비가 좀 되게 많은데 전극 공정은 양극 음극 만드는 장비거든요. 네. 네. 이게 제일 어렵대요. 이 중에서도 그 PNT 같은 회사가 하는 코팅 장비가 제일 난이도가 높고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높은 거네요. 아. 그래서 전극 여기에 이 안에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장비도 좀 선택을 하되 지금 K 장비가 좀 미국 쪽에서 뭔가 좀 그 한번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건 뭐냐면 IRA와 이제 강물이 있는 저기 여비사님 뭘 한번 그래요. 커스 때문에 그렇구나. 네. 자꾸 우리 또 머스크 형 코가 가려지. 근데 저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써놓고 인플레이션 부풀리기 법이라고 읽어야죠. 맞아, 그럴 수 있죠 사실. 네, 영어로 아무리 해주십시오. 따지면. 영어로 해주십시오. 아노 일본어 일본어로 왜 영어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그래요. 진도나 합시다. 네, 근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광물이거든요.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다 독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중국이에요 다. 사실은. 중국이 니켈을 생산하는 국가는 아닌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받아다가 자기네가 정제를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그거 거의 다 독점하고 있고 리튬 마찬가지. 흑연 같은 거 그 음극재에 들어간 흑연 그거 거의 한 90%가 중국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IRA 넣어버린 거죠. 중국을 빼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야 요거 지켜. 이제 중국산 빼고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 생산한 광물 요거 해라. 호주랑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 FTA 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은
그게 탑재가 되는 순간 보조금 받습니다. 그렇죠. 그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그 광양제철소에 니켈 재련 공장 만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뭐죠? 포스코홀딩스도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FTA 체결이 돼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제 여기 왜 세 개를 적어놨냐면 이걸 뭐 추천드린다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광물을 가장 잘 다루는 기업들이에요. 그죠? 뭐 고려아연도 아연하고 LS는 이제 구리 같은 거 니꼬동 재련이 있죠. 네. 근데 니꼬동 재련 이번에 지분을 다 갖고 왔더라고요.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일본하고 이게 반반씩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LS도 요즘에 이쪽으로 투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트렌드에 맞는 우리나라 또 광물 회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리튬이 하얗구나. 네, 하얘요. 나는 하얀 석유. 나는 약간 구리 색깔 비스무리한 줄 아, 알았지. 리튬 하얗구나. 리튬. 아 예.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기업들이 이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건설주 안 좋지만 이 건설사들 오늘도 보니까 삼성물산은 또 안 빠졌더라고요. 아까도 삼성물산이 그 삼성 반도체 공장 무슨 뭐 예. 수주 공시 하나 나왔던데 네. 그룹사 공사 할 수 있는 회사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그냥 확보된 수주죠, 사실은. 네. 그래서 삼성도 지금 투자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공장 많이 줘야 되거든요. 누가 해주냐면 물산하고 엔지니어링이 해줘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장점이 주택이 없어요, 아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SK그룹은 SK 에코플랜트라고 원래 SK 건설이에요. 그렇죠. 이름을 바꿨어요. 약간 이제 친환경 사업 좀 하면서 엄청 많이 하네요. 폐기물. 예.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이제 건설사로 잘 안 보더라고요. 네. 근데 SK 에코플랜트가 또 SK그룹 공사 좀 맡아주고 있고 SK 건설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또. 이름 바꿔버렸어요. 글쎄 에코자로 넣어버렸어요. 에코. 줄이면 우리- 애플이네요. SK 애플. SK 애플. 예. 진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좌절하지 아, 마십시오. 이거는 진짜 좀 갑자기 네. 순간 그죠? 멘붕이어가지고 약간 모두 좀 다 갑자기 가끔씩 현타가 오죠. 상태가 없어요. 이어주시면 제가 뭔가 현타가 이게 여기 좀 진도가 방금 순간 시공간이 멈춘 것처럼. 참 우리 참 그 진도 빼는 거는 뭐 단단히 단련된 우리 여미사가 지금 자꾸 현타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꼬였어. 죄송합니다. 아 계속 할게요. 뻥났어. 네, 네. 그리고 LG그룹은 그 JSM 원래 LG가요 LG CNI라는 건설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무슨 제가 알기로는 법 때문에 이 회사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나 봐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서 GS 쪽에 넘겼어요. 같은 계열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GS 건설이 49%, JSND가 51% 지분을 가져갔어요. 근데 JSND는 시총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데 LG그룹이 이제 공사를 도맡아 합니다. 이게 그럼 수주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 공사들을 많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할 것 같고 많이 빠졌네요, 이것도. 뭐 엄청 빠졌어요, 다들. 건설사 중에 살아남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건설주도 언젠가 리스크가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동하고 동남아 쪽도 지금 인프라 투자 많이 하니까 여기 관련된 송배전, 뭐 LNG 복합 화력 발전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LNG 복합 화력 발전소라는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현대차증권의 광민전 연구원님이 얼마 전에 썼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잘 몰랐거든요. 한마디로 보일러에서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보일러 웬 이 시대에 보일러 이럴 수 있잖아요. 귀뚜라미 보일러? 그 보일러 말고 그룹입니다. 보일러가 아닙니다. 그룹입니다. 거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보일러는 그 보일러는 아니고 그 네. 보일러는 아니고. 이 화력 발전소에 들어간 보일러가 있어요.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 복합 화력이 뭐냐면요. 보통 그 LNG 화력 발전은 저 맨 위에 평택 생산기지에서 LNG를 여기다 공급을 하면요. 공급을 해서 이걸 태우거든요. 그럼 열이 나오죠. 가스가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돼요. 근데 예.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이 배기가스 같은 거요. 아. 그래서 복합 화력은 뭐냐면요. 그 배기가스를 모아다가 한 번 더 돌립니다. 보일러로 보내요. 이 보일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가스를 받아다가 밑에서 가열을 해줘요. 물을 끓여가지고 네. 그러면 얘가 스팀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팀의 열을 이용해서 다시 보내줘요. 터빈으로. 그럼 터빈이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해요. 야, 설명 진짜 친환경적이에요. 잘하신다. 와. 이게 이제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복합 화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면
태양광하고 풍력은요 간헐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밤에 안 되죠. 네. 풍력 바람 안 불면 무용지물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다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ESS 배터리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이래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특히 중동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중동이 태양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동도 어쨌든 밤에는 못 돌려요. 그렇죠. 네. LNG 복합 화력으로 이제 그 부족한 걸 채워 넣는 거예요. 음. 완벽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LNG 복합 화력이 지금 최근에 이제 중동 쪽으로도 되고 특히 동남아에서 이걸 좀 많이 지금 요즘에 그렇게 수주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꿀뚝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저 꿀뚝 같은 거 세우는 데가 굴뚝은 잘 모르겠고 저게 이제 아니, 지금 핵심은 HRSG예요. 여기 굴뚝이 네모나게 굴뚝이 핵심이 표시해놨죠.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보일러죠. 요게 보일러예요. 저 빨간 거. 네, 요게 보일러입니다. 요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3개 정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것도 BHI. 예, 맞아요. 어디예요? BHI랑 네네.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뭐죠? 강원에너지. 아, 강원에너지. 아 그렇게 세 개.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이쪽이 제일 큰 걸로 알고 그 있는데 BHI가 아마 비중은 제일 네, 많은 걸로 네. 알고 있어요. 1위입니다. 예, BHI가. 근데 3개 다 학원이 있어요. 하나 고민해야 될 게 수주잔고 확 늘어나는데 얘네가 통화 선물을 잘못했어요. 그거는 좀 한번 네. 체크해봐야 돼요. 지금 이 정도 환이면 좀 골치 아프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사업 보고서에서 주석 나와서 좀 좀 정리했다거나 그 사이에 아니면 우리 그 정도 아니라 Q로 밀어붙인다. 수주량이 괜찮아서 괜찮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번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실적 발표까지 네. 한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것도 합니다. 이것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 저 비도파 이렇게 서로 잡아먹히는 거 보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이 그럼요. 공부할 거 다 하고. 네, 그럼요. 그럼요. 보충 설명도 그런 해드리고 거 해주시는 역할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결국 송전, 배전해야 되거든요. 잠깐만. 네. 근데 BHI 말씀 듣고 바로 차트 보니까 네. 어우.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전 테마에도 얘가 네, 좀 맞습니다. 비중은 얼마 안 돼요. 원전 원전도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네, 알겠습니다. 1차로 그 신용장고 보시면 또 수급의 느낌이 들어오실 겁니다. 아주 그냥 고통 많이 받았어요. 신용 때문에. 신용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이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기업을 절대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공부를 공부는 해보자. 저는 그냥 산업 얘기 여기서 좀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네네네.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들은 지금도 좀 더 남아 있지만 설명 들을게. 지금까지 들은 설명만 해도 여민석께서 하도 설명을 잘하시니까 어우, 돈만 있으면 관련 주식을 막 사고 아니 싶어지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돈이 그건 너무 아니에요. 많이 들 것 같아. 그건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랑 저거랑 다이소처럼. 돈은 이승희 아나운서께 예금에 있습니다. 어. 금리 5%로 받고 있습니다. 송전, 변전, 배전까지? 이건 이제 또 어렵죠. 근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거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실은. 다 한 번씩 배우셨어요. 오음 나오고 네, 옴 나오고 다 배웠어요. 사실 우리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는 괜찮은데 우리 안 수장님은 배우셨나? 많이 오래되셨어요. 너무 오래전. 벌써 소장님 배우셨어요. 다 교과서에 있었다니까요. 이제 재수부터 때리는 옴 말고. 그런 쪽인데 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뭐 암페어 막 아니, 이런 네. 거. 아니 그냥 중학교 기술 시간에 뭐 이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래가지고 뭐 맞아요. 뭐 했던 기억은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빵이야. 예.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 우리가 뭐 태양광도 좋고 뭐 LNG 복합화력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우린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깔아줘야죠. 그렇죠. 송전, 변전, 예, 배전. 예. 근데 송전은 말 그대로 생산된 전기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저 송전탑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이 발전된 전기를 송전탑을 이용해서 보내주는데 문제가요. 보낼 때 전력 손실이 발생해요. 그렇겠죠. 반드시. 그래서 이거를 승합해줘야 돼요. 이렇게 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변전소입니다. 네. 변전. 그래서 이게 20kV짜리를 예를 들면 765kV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요. 이런 걸 주로 했던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요거를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에서 220V로 또 바꿔줘야 됩니다. 네네. 한 번 더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집집마다 220V. 있는 그 두꺼비 네, 네.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쓰죠. 집에 220V인데, 근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220V 잘한 것 같아요. 전 왜요? 세계 대부분이 110V 써요. 맞습니다. 그렇죠. 220V 쓰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같이 썼었어요. 110, 220. 맞아, 같이 아, 썼어, 그래요? 같이 썼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아. 두 개의 변환기가 저희 그걸 왜 알죠? 요렇게 하고 110V도 있고 맞아. 돼지코, 돼지코. 동글동글 아, 맞아. 두개다 돼지코도 있었어. 있었고 그렇게 진짜요? 하는데 오. 그러다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이, 220으로. 저뭐 220V 충전하는 그런 거 뭐 면도기 같은 거 들고 여행 나갔다가 그냥 무용지물 되지. 외국에서 못 써요. 그거 써야 되는데 산발이라고 해서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외국에서. 그렇지.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다 그 돼지코 갖고 가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전압이 조금 더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배전은 뭐냐면 이제 이걸 전력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그쵸. 있게 해주는 요 세 개인데 요거를 하는 회사들이 요 옆에 나와 있어요.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기업들이죠. 뭐 LS, 주린이처럼 말씀하시는 네, 게 중공. 아니 주린이처럼 트랜스 하시니까 기억나네. 우리 어릴 때 도란스. 도란스 맞죠, 도란스. 아 지금도 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지간하면 도란스 그래. 정말 그 런치박스처럼. 옛날에 일본 제품 아직 집에 가전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은 도란스 있어요. 도란스지. 왜냐 그거 쓰려면 그거 꽂아야 돼. 맞습니다. 저 종로 거기 시장 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 도깨비 시장. 트랜스가 도란스 되고 뭐 콘크리트가 고구리 되고 뭐 그런 꼭 그렇게 일본 발음 이렇게 좀 강조하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런 이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IRA 법안에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수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소도 간단히 설명드린 두 개만 기억하세요. PTC, ITC. PTC는 프로덕션, 그 생산. 생산을 많이 하면 그냥 많이 세액공제 해줄게. ITC는 야, 너 투자 뭐 1조 했어? 1조 원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해줄게. 이게 투자 세액공제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기업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아우. 그걸 이제 선택하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주로 태양광 해상풍력이 수혜를 좀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없던 거 중에 새로 생긴 게 청정수소예요. 수소는 원래 없었어요. 이 PTC나 ITC 옛날부터 했었어요. 했는데 새로 생긴 게 수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킬로그램당 3달러 세액공제 들어갑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왜 그냥 수소가 아니고 청정 수소죠?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 때 그레이 수소라고 있어요. 네. 뭐 알아요.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인포맥스라고 오래 있었더니 이제 아시는구나. 그 수많은 네. 들리긴 들리고. 들리긴 네, 들리고. 네. 네. 그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군요. 야. 네. 역시 죄송합니다. 진도 빼시면 보통 됩니다. 이제 뭐 석유화학이나 이 제철소에서 나오는 거기서 수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소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되는 네네네. 수소죠. 그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정수소 뭐냐면 이산화탄소로 포집한 장치를 달아준 수소 아. 아니면 아예 물을 전기 분해한 거. 그렇죠. 그럼 아예 안 나오죠. 네네. 그런 거는 하나 더 있는 게 청록수소가 뭔지 아세요? 반반. 청록수소는 뭐냐면 들었었는데. 이게 맞아. 이게 기억이 비슷한데 네, 이산화탄소는 네. 기체잖아요. 이거를 고체로 바꿔버려요. 맞다. 예. 탄소 그러니까 그 돌덩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청록수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땅에 묻어놓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이 돌로 바꾸는 거예요. 돌로 바꿨는데 돌로 바꿔도 이산화탄소지 그게 왜 근데 수소가 돼요? 그거를 넘어가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고체는 그냥 이게 고체 상태잖아요. 아니 내 말은 네. 이산화탄소가 기체든 고체든 간에 이산화탄소지 아 그게 탄소. 네, 탄소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 묶이면요. 네, 알겠습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건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네. 자 진행하시죠. 탄소를 아 이거 너무 노련한 너무 능력한 이런 건 아닙니다. 아, 이런 건 네.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패널 분들을 지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네. 게 진행자의 역할인 것 같아서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5G. 5G는 사실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지금. 와, 예. 그냥 버려진 섹터입니다. 5G 누구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왜 이걸 한번 이제 마지막에 가져와 봤냐면 인도가 지금 5G 상용화가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5G 상용화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근데 많은 국가들이 기지국도 제대로 안 깔아놨습니다. 미국도 네.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을 하건 뭐라건 간에 필요하죠. 인공지능 하려면요 5G 다 깔아놔야 되거든요. 언젠가 전자 다 조건으로 필요해요. 필요해요. 오. 자율주행 하려면 이 데이터. 차량끼리 데이터 통신해야 되는데 네. 4G로는 안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 나요, 아. 잘못하면. 그래서 5G를 깔아줘야 되고, 근데 인도가 지금 2024년 3월까지 5,000개 도시로 이걸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중국이 인도에서 나가버렸죠. 네. 세계 1등 통신 장비 회사가 화웨이였잖아요. 그다음에 ZTE가 중흥통신이거든요. 이 두 개가 전 세계를 주름 잡았는데 지금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트럼프가 없애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야 너네 나가 이랬고, 인도에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서도 이제 쫓겨났어요. 그럼 누군가 메꿔야죠. 네. 그걸 메꾸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인도의 3대 회사 중에 우리나라처럼 3대 통신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입자가 어마어마하죠. 와. 보다폰이 4.2억 명, 4억 명이요? 4억 명입니다. 예, 와. 기본적으로. 근데 이 중에 보다폰은 아직 안 돼 있고 바르티 에어텔하고 릴라이언스 지오가 삼성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3파전이에요. 삼성, 노키아, 에릭슨. 근데 보다폰이 아직 선정을 안 했대요. 삼성이 주면 좋겠지만 누굴 줄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개 회사 중에 하나로 좀 주겠죠. 아니면 다 줄 수 있어요, 사실. 나눠서 분산해서. 네. 그래서 이런 통신 장비 삼성에 납품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너무 암울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관심 없는데 그렇죠. 이런 좀 인도 이슈도 음. 인도도 어쨌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좀 들어갈 틈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G 근데 실적 나와요? 실적이 아직도 안 나와요. 나왔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5G도 나올 만하면 또 6G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뭘- 6G는 아직은 좀 한 5, 6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6G. 6G. 예. 5G에서 5G에서 6G.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이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많이 받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밖에 노출이 되면은 테러 위협이 된대요. 테러나 아니면 만약에 기상 이변에 아. 쓰러지면은 거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인빌딩이라고 그래서 이 안쪽에 좀 안쪽에다. 소형화돼서 이거를 커버리지를 좀 작게 하는 게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뭘 연- 덮어라 이거지. 그렇죠. 인빌딩. 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중계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 네네.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뭐 좀 기대가 되는 회사 뭐 그러면서 며칠 전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내년에는 수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통신 5G 장비 쪽 막 공부하다 보면은 그 어느 한 애널 분이 계세요. 아 알아요. 네. 그분의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어. 네, 그 왜요? 또 너무 또 부품만 얘기했어요? 그분은 항상 공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목표 주가가 너무 높아요. 네. 하이브만큼 높았을까? 예? 하이브만큼 아니, 높았을까? 여기서 갑자기 하이브를 디스를 갑자기 왜? 하시는- 네. 아니, 하이브도 뭐 음. 뭐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목표 주가는 항상 높으라고 있는 거죠. 오케이 다 네. 좋은데 네.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다 섹시해요. 다 땡겨. 다 돈 될 것 같아. 하나만 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거 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야들이 지금 미국 빠지고 금리 오르고 뭐 연준이 계속 인상 쓰고 적하면은 거기다가 뭐 미사일 싱싱 날아다니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다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안 되는 다 거야. 싸고. 다 싸고. 근데 언젠가는 이런 위기는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오늘 사이클 아까 그 윤조 센터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사이클이다. 시장은 결국 위기는 끝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사실은 이 환경에서. 근데 그럴 때 시장 안 가니까 지수 맞추기 게임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갈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좀 선정해서 공부를 해놔야 뭔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쪽으로 내가 집중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냥 맨날 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이런 그림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어차피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준비는 해놓고 있자. 지금 절대 투자하는 얘기는 네네.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사실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가와서 어쨌든 오늘 이제 성장하는 산업을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공부할 거리를 주셨잖아요. 공부할 때 좀 주의사항이라던가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만 찝어줘 이게 있으죠.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공부할 때 우리 이런- 승희 씨를 어떻게 보고 승희 씨를 그런 어떤 제가 이 대사를 소장님이 하실까봐 미리 한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좀 네. 품격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행자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배려를 해드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네.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음. 시대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알려주신 없어요. 키워드 플러스 정치 정치적인 상황을 상황이 감안하자.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만약에 또 언제 갑자기 전쟁이 끝나면요, 이게 순식간에 또 뭐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언젠간 전쟁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이슈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산업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기업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주의 미래를 보고 하지만 과거도 꼭 보세요. 과거에 이 기업이 돈을 번 기업인지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부채 많고 적자 났던 기업들이 단지 여기 테마에 들어갔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력도 좀 보고 투자를 하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이력도 보고 그리고 정치 상황도 보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있으면 그것도 보고 감안해서 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선량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참 소박한 우리 서민들이 정치를 알려고 하면은 그 능구랭이 정치인들의 그 속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그 말들을 갖다가 그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근데 이게 차라리 종목 공부할래. 씨. 근데 주식 투자가 지금 다 그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해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고 그냥 그것도 아니 뭐 어디 뭐 저 무슨 뭐 짐바브웨도 아니고 영국의 총리가 44일 만에 물러나고 이카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어째 저렇게 차분하게 안 엮이지? 중간에 한번 살짝 현타가 한번 오긴 왔으나 그래도 잠시. 금방 아우, 진짜 금방 페이스 그거는 회복하네. 진짜 순간 현타 오던데. 전혀 상상도 못한 이조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잠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오시고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성규 씨 우리 자 보내드릴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